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지난달 6일 문을 연 이후 지난 3일까지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입니다. 그러나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개관한 울산시립미술관. 3일까지 누적 관람객 수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일 평균 1,600여 명, 주말이면 2, 3천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 미술관 내 주차장은 103면이고 옛 울산초 부지 임시주차장 역시 83면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인근 문화의 거리 공영 주차장도 포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미술관을 찾는 이들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미술관을 새로 오픈했다고 오는 사람 많아요. 오면은 주차가 저 위에 지금 울산초등학교 자리 주차장은 물론 10,000원이고 밑에 주차장도 부족한 걸로 알아요.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구청이 부족한 주차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중구청은 우선 대중교통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시립미술관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광역시에 버스 정류장 이설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기존 버스 정류장 이전하는 인근 주민들의 이용자들이 많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설 문제는 미술관 주변 부지 개발과 관련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설안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구청에서 요청한 그 위치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주변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주변 여건을 살펴서 신설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청은 현재까지 미술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을 기존 3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기 위해 울산시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을 찾는 이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행정당국의 최적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나란히 울산을 찾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니스트를 방문해 로보틱스 분야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과학기술대학원생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울산 지역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울산 지역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청년 창업인들과 토크 콘서트를 갖습니다. 이 대표는 학업과 취업, 창업과 정치, 사회 현안 등 자유 주제로 2시간 동안 소통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비리 특검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연대가 어제 울산을 찾아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연대는 지난 3일 대구와 경주에 이어 어제 울산에서 서명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연대는 전국을 순회하며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입국했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29가구 157명이 울산 동구에 정착합니다. 이들은 오는 7일 동구에 이주해 이 가운데 가장인 29명이 현대중공업 협력사에 취업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울산시와 동구청, 울산교육청에는 특별 기여자의 이주를 항의하는 전화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는 신속 항원 검사가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기자의 눈에서는 김동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자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검사 체계도 도입이 됐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동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또 울산에 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울산의 확진자는 연일 최다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200명대에 들어선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4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 검사 건수도 폭증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2일, 검사자가 14,000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전파력이 강하다는 걸 감안할 때 검사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2월 3일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47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검사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도입한 게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체계인데요. 이전 방식과 좀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코로나19 검사를 해주는 곳이 기존 선별진료소에 더해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즉 병의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선별진료소,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지정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네. 대신 이전처럼 PCR 검사를 바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호흡기 클리닉에선 진찰과 함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한 번 더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양성이 나오면 해당 클리닉과 병의원에서 치료까지 전담하는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울산에선 각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8개 임시선별진료소, 9곳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 이런 방식이 시행됩니다. 좀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늘어났다라는 거고, 또 이전에는 곧바로 PCR 검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한 뒤에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유증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진료를 또 겸해야 하니까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도 좋겠네요. 클리닉, 전담 클리닉이나 전담 네. 의료기관으로 가시는 게 지금은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역학적 연관자나 60세 이상 고연령층이나 이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 방식은 일반과는 좀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고위험군의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양성이 나올 경우 위중증자는 입원을 하게 되고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바뀐 새로운 검사 체계 시행 첫날 좀 혼란이 컸다고요? 네, 오늘도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예. 지금 본인들이 직접 코 속에 면봉을 넣고 검사를 해야 하는 자가검사 키트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생겼는데요. 예. PCR 검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덜어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약국에선 자가검사 키트가 동나는 현상도 발생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울주군은 국민들에게 이달 중순까지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가검사 키트 같은 경우는 면봉을 직접 이렇게 손을 넣어야 되는데 이 방식이 좀 어렵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하는 걸 어려워하다 보니까 예. 의료 종사자들에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끝까지 넣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요 앞쪽에 양쪽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시면 전담 의료진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네. 이 설 연휴 때 이 자가 진단 키트가 약국에선 불티나게 팔려서 아예 동난 경우도 있고 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던데 앞으로 검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와 치료를 전담할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병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현재까지 울산에 있는 전담 클리닉과 지정 의료기관은 얼마나 되죠? 일단 전체 합하면 9곳입니다. 일단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6곳, 지정 병의원이 3곳입니다. 4일 기준으로 해서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이 27곳, 광주가 28곳인 것에 비해서도 숫자가 작은 건 사실인데요. 네. 울산시는 전담 클리닉에 종합병원 6곳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대응력이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종합병원 한 곳당 대략 300여 명의 재택치료자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의원급은 10명 수준인데요. 이렇게 볼 때 울산이 전담 의료기관 숫자가 적어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는 게 울산시 설명입니다. 또 현재 20곳이 넘는 병의원에서 전담 의료기관 신청을 한 만큼 향후 숫자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검사 체계까지 개편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오미크론 확산이잖아요. 이 오미크론 확산세에서 방역당국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울산시가 오늘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는 7일부터 전자문진표 시스템을 도입해서 의료 종사자 피로도를 줄이고 재택치료 역량을 키우기 위해 관리 의료기관을 9개소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택치료자를 3,600명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기존 9시 6인으로 대피되는 방역조치를 20일까지 2주 연기하기로 했고요. 20일까지요. 예. 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도 60대에서 50대까지 낮춰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현재 시행되고 있는 6인 모임 밤 9시까지 영업 조치가 2주간 더 연장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새 검사 체계와 관련해 김동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의 지급이 종료됐습니다. 울산시는 전체 지급 대상자 112만 2,495명 가운데 97.21%에게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1,091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구군별로는 북구가 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중구와 동구, 울주군 남구 순을 보였습니다. 자가격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2월 2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수소 전기차 200대를 보급합니다. 보급되는 차종은 현대차의 넥소로 한 대당 3,40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보조금 지급 시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 시에는 반드시 울산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2,281대의 수소 전기차를 보급했으며 수소 충전소 10기를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도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졸업장을 받고 가족들이 축하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울산 지역 대부분의 대학들이 졸업식을 비대면으로 치르거나 대면 졸업식을 축소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이 비대면이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졸업식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춘해대학교 요가과를 졸업하는 전치용 씨. 50대인 전 씨는 20대인 딸과 함께 이 대학 요가과를 다니다 이번에 졸업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요가와 인연을 맺은 뒤 체계적인 요가를 배우기 위해 늦은 나이에 또다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한국에 오면서 요가를 우연하게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번 접하면서 너무 이 매력에 빠져들어서 요가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생인 박윤경 씨는 이번 졸업생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힘들었던 점이 많았던 만큼 누구보다 졸업식이 감격스럽습니다.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도 젊은 사람만큼 이제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보람 있고 제가 뭔가 배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행복했습니다. 춘해대는 올해 졸업생 889명 가운데 학생 수상자 등만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접종 완료한 학생을 중심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학위 수여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울산 지역 대학들이 대부분 대면과 비대면 졸업식을 병행합니다. 유니스트는 오는 17일, 울산대와 울산과학대는 18일 일부 대면을 병행한 졸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시가 KTX 역세권 복합 특화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특정 기업이 아파트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완책 수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고호근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총 사업 면적의 53%를 소유한 기업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컸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어 기업이 공동주택 분양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실시 계획 인가와 환지 계획 수립 이후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에 보좌관 행세를 하며 기업 자금을 지원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기업 납품업체 대표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청와대 보좌관으로 소개하며 기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2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울산 지역의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가 재작년에 비해 1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울산시의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는 재작년보다 13.4% 감소한 37,437대에 그쳤습니다. 반면 지난해 울산의 중고차 매매 건수는 82,954건으로 2020년에 89,935건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이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차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해 판매 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